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중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여러 반중 매체들의 보도를 토대로 장유샤가 과연 체포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예의주시한 결과 장유샤와 류전리의 체포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설마설마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죠. 시진핑의 가장 믿음직한 칼이자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형님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결국 체포된 것입니다. 군령권을 쥔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단숨에 제압되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어떻게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내막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장유샤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탱크와 미사일을 움직일 수 있는 실병력을 가진 중국 군부의 대부입니다. 그런 거물을 도대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군부대에서 총격전이라도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정보 소식통들과 중국 공산당의 오랜 숙청 역사를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홍문연 작전입니다. 홍문연이란 초나라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 위해 불렀던 살벌한 연회를 뜻하죠. 시진핑은 바로 이 방식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시진핑 주석 명의로 긴급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장소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여 사는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유샤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장군이라도 자기 부대 안에서는 왕이지만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을 넘는 순간 그는 무장 해제된 민간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관례상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는 자신의 개인 경호원이나 수행비서를 대동할 수 없습니다. 정문 밖 대기실에 병력을 남겨두고 홀몸으로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유샤와 류전리가 무거운 철문을 열고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어야 할 시진핑 주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방을 채우고 있는 건 군 기율이 서기 장성민과 시진핑의 사병 조직인 중앙경호국 특수요원들 뿐입니다. 장성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장유샤 동지, 중앙은 귀하를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격리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풍 뒤에 숨어있던 건장한 요원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꺾고 제압했을 겁니다. 저항? 불가능합니다. 이미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밀실이니까요. 이들은 뒷문으로 끌려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을 것이고, 그 길로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 감옥, 진청 교도소나 특수가옥으로 이송되었을 겁니다. 이게 소설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70년간 정적을 제거할 때 써왔던 표준 매뉴얼입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 그 서슬퍼런 사인방을 체포할 때도 그랬고, 2012년 충칭의 왕 보시라이를 잡을 때도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회의하러 오라고 불러놓고 문을 잠그고 잡아가는 것. 이것만이 대규모 유혈 사태나 내전을 막으면서 군부 실세의 목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부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해외 유력지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핵 기밀 유출설입니다. 작년 로켓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숙청될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장유샤는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려고 시진핑에게 맞섰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이를 묵살하고 숙청을 강행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장유샤 측이 최후의 보험으로 중국의 핵 미사일 배치도와 로켓군 핵심 기밀을 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가 반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쥐었기에 장유샤를 제거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장유샤와 류전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중국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뇌사 상태, 머리가 잘린 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군부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군령관, 즉 전쟁이 나면 작전을 짜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류전리 참모장이었습니다. 군정관, 장군들을 승진시키고 부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장유샤 부주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7인 멤버 중 5명을 숙청하고 지금 중국군 지휘부는 시진핑이라는 오너와 장성민이라는 검찰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앞서 제거된 중앙군사위 멤버는 군 서열 2위이자 군사위 부주석인 허웨이둥, 위원 겸 국방부장 리상푸,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마오하입니다. 소위 전쟁을 할 줄 아는 전문가들은 모조리 사라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현대전은 육해 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사라졌습니다. 새로 임명될 지휘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오직 시진핑에게 얼마나 더 납작 엎드리느냐, 충성심 경쟁에서 이긴 예스맨들로 채워질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을 보십시오. 푸틴에게 거짓 보고만 올리던 지휘관들 때문에 세계 2위. 군사력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금 중국군이 딱 그 짝이 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시진핑의 눈치만 보느라 현장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고 작은 도발에도 과잉 충성하기 위해 우발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폭지부동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제 불능의 위험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십니다. 혹시 트럼프가 자신의 친구라고 불렀던 시진핑에게 연락해 장유샤의 구명을 요청할까요? 아니면 장유샤가 진짜 미국 스파이였다면 그를 빼내오기 위해 협상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장유샤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구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세 가지 냉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파이 혐의의 역설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장유샤를 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장유샤가 진짜 미국의 스파이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정보 세계의 불문율상 스파이의 존재는 긍정에서도 부정에서도 안 됩니다. 트럼프가 나서는 순간 장유샤의 처형 명분만 더 확실해질 뿐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장유샤는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첩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폐기된 카드입니다. 철저히 국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효용 가치가 사라진 인물을 위해 외교적 자산을 낭비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철저히 즐길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스탠스입니다. 미국은 장유샤를 구하는 대신 시진핑의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마 트위터나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내부가 엉망진창이다. 시진핑이 통제력을 잃었다. 그는 중국 군부의 분열과 혼란을 부각하며 대중국 관세 압박이나 무역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펜타곤에는 강력한 지시를 내릴 겁니다. 내부가 불안한 시진핑이 대만이나 한국을 건드려 시선을 돌리려 할 수 있으니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최고조로 높여라. 즉 인물 구출보다는 중국의 위기를 미국의 기회로 삼는 냉정한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시진핑 독재 체제의 완성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군부 내에 시진핑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진핑 1인 천하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시진핑 몰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모든 안전판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군부의 원로들을 다 죽이고 오직 자신의 말만 듣는 간신들로 주변을 채웠습니다. 이제 중국군 내부에는 시진핑에 대한 존경심 대신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장유샤를 따르던 수많은 장교들이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총구를 어디로 돌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장유샤의 체포 소식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엔진에서 아주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진핑은 오늘 밤 정적을 제거했다는 안도감에 잠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혼란을 주시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부가 불안한 독재자는 늘 외부의 적을 찾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러운 군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만이나 서해에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발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